예, 오늘 9월 3일 금요일이고요. 내일 모레 9월 5일에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기 전에 지금 저 음성 확인서, PCR, 영문 확인서 테스트 앤 받으러 갑니다. 사실 독일에 우리나라에서 입국하는 거는 그 PCR 테스트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2회 맞고 14일 지나면은 그걸로 그냥 되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또 그냥 안전빵으로 또 받으러 갑니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제가 지금 독일에 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아직 그 나라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독일만 가면은 뭐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제가 가서 또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또 이상한 데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대비해갖고 PCR 영문 확인서 받으러 갑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추가로 돈이 드네요. 이게 원래 제가 그 저번 주에 알아봤을 때는 이게 병원 가면 비싸요. 영문 확인서가 여기 동국대병원 10만원. 근데 금요일에 받으면 내일 토요일에 받을 수 없고, 여기 명지대병원, 명지병원 여기는 14만원이래요. 14만원. 오늘 금요일에 받고 토요일에 받을 수 있지만 14만원 영문 확인서까지.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 보건소 가서 공짜로 받고 그 받은 문자로 저 을지 바른병원에 가면은 3만원 내고 영문 확인서 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오늘은 그냥 보건소 가서 공짜로 받고서 이제 그거 내일 오전에 나오면은 그거 갖고서 을지 바른병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건소 가려다가 혹시나 해갖고 을지 바른병원에 전화해보니까 이제 그거 안 된대요. 이제 저 그 문자로 그 영문 확인서 안 된대요. 이거 하지 말라고 무슨 공문이 내려왔대요. 진짜. 그래서 3만원이면 끝나는 건데 세상에. 그래서 그냥 또 막 검색해보니까 여기 어디 있더라? 무슨 사과나무 치과 뭐 무슨 거기서 11만원에 영문 확인서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러 갑니다. 진짜 보건소 가서 공짜로 받고서 을지 바른병원에서 3만원에 하면은 진짜 딱인데 3만원에서 8만원 지금 추가로 더 지출이 되네요. 혹시나 제가 어느 나라 갔는데 교차접종 허용 안 되고 그러면은 뭐 그냥 PCR 테스트도 받았다 등등 해갖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쉽게 국경 넘을 요량으로 확인서 받은 돈이 아깝다 진짜. 이거 11만원 안 써도 되는 돈인데. 저 지금도 가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 말까? 괜히 돈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저 독일에서 돌아올 때도 테스트 해야 되거든요. 최저가 50유로, 최대가 200유로. 그 PCR 테스트도 급행이더라고. 급행. 그 무슨 중국 비자처럼 급행이 있어요. 한 뭐 30분? 1시간 만에 나오는 거 200유로. 그게 공항에서 하는 건데, 진짜 제가 최대 200유로까지 쓸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은, 근데 하루 일찍 돌아가고 한 14일 정도 와갖고 50유로짜리로 해야죠. 싼 걸로. 어쨌든 저 지금 가면서도 이 PCR에 쓸모도 없을 것 같은 테스트에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 중인데, 막 리뷰 읽어보면은 뭐 PCR은 거의 신경도 안 쓴다, 확인도 안 한다 라는 리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게 보통 72시간 전이기 때문에 저 독일에 가서 어느 나라 가면은 벌써 이게 2-3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별로 효력이 없는 거라서 하지 말까 진짜. 그래도 안전빵으로. 사과나무 오셨어요? 예? 사과나무 오셨어요? 예예. 네, 내려오세요. 저희 주차 확인 받아야 돼요? 네, 용수. 예. 여기는 뭐 이렇게 끊는 게 아니군요. 번호 인식도 안 하고. 어우, 주차 널널하네. 완전 좋다. 여기가 주차는 널널한데 그 폭이 좁네요. 폭이 좁아. 더 들어가면은 내가 이거 문을 다녀오겠습니다. 예, PCR 검사 맡고 왔습니다. 이 주차장은 이 칸은 뭔가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최대한 끝까지 이쪽에 바짝 붙여도 해도 이게 여기에 이만큼 걸려요. 어쩐지 저 벽에 이렇게 까져 있더라. 저희 무심코 열다가 아마 많이 닿았을 거예요. 어쨌든 11만원 결제했고요. 돈 아까워. 11만원이면 세상에 독일에서 4성급 호텔 1박 가격인데 아깝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안전빵을 위해서 그냥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문이 열려버리네. 확인도 안 하고. 아까 들어갈 때 뭐 영수증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오후 1시 40분에 검사를 받았으니까 내일 1시까지만 오면 된다고 하네요. 뭐 가끔 재검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확률은 거의 없고, 병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으면은 내일 오후 1시까지만 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받고 나니까 그냥 속은 편하네요. 검사가 약간 의외인 게, 일단 돈 내고 한 10분 기다리니까 한상기님 이름 부르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어느 방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는데 방이 아니라 그냥 병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병원 밖에 가니까 그 입구에 이렇게 간이 텐트 같은 거 쳐놓은 거 있잖아요. 파란색 스모프 색깔 같은 거, 거기서 검사를 받는데 어쨌든 뭐 검사는 되게 금방 끝났어요. 한 30초면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기로는 이 PCR 검사가 둘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콧구멍을 쑤시든가 아니면은 뭐 가글이든가 뭐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일단 면봉으로 콧구멍을 쑤시고요. 그 다음에 또 면봉으로 목구멍 또 집어넣더라고요. 2번 집어넣어요. 아니죠. 입에 집어넣는 건 괜찮은데 코에 집어넣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가 아니라 좀 거의 생각만큼 이게 약간 깊이 들어갔고 약간 겁납니다. 근데 테스트 자체는 되게 금방 끝나요. 한 3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1시까지 와서 1시 안에만 오면 된다고 하네요. 1시 안에 와서 저거 찾고, 그리고 시간도 나오더라고요. 시간.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검사 받은 날짜 시간으로 나오나요? 그랬더만 그냥 약간 좀 더 늦게 해준대요. 사실 이거 검사 받으러 갈 때는 할까 말까 긴가민가 했는데 막상 병원 오니까 그냥 속편하게 영문 확인서도 받아가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 완전 무장하고. 근데 이거 검사해 주시는 분들이 독일에 가시는 분들도 이거를 많이 하시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대사관, 제가 직접 메일을 받았는데 백신 완치자 또는 그 접종 이해 한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대요. PCR이. 그래서 그렇게 공식으로 대답을 받고, 근데 제가 이제 독일 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확실한 건 일단 독일에는 안 있을 거니까 어디든지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PCR 테스트 하고요. 이제 세차하러 갑니다. 제가 공항에다가 한 10일 주차를 해놓을 거라서 지금 세차하는 게 별로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 코팅하고 나서 세차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쯤 돼서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그 소낙스 전체 코팅하고 나서 진짜로 그 먼지가 잘 안 붙네요. 물이나 뿌리고 가야 되겠네요.
진짜 코팅하고 나니까 이게 효과가 확실하네요. 진짜 물만 뿌려도 돼, 물만 뿌려도 돼. 아,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물기 안 닦고 그냥 달려도 되는데 갑자기 귀찮네요. 오늘 더워갖고. 예, 9월 5일 토요일이고요. 떠나기 하루 전날입니다. 어저께 음성 테스트 받았으니까 오늘 그게 보통 하루 지나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까지 전에만 오면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밥 먹고 영문 확인서 받으러 갑니다. 뭐 당연히 음성이겠죠. 하루 전날에 양성 나오면 그거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이번에 유럽 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9월 5일에 출발해갖고 현지에서 15일날 떠나면은 우리나라에 16일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지 기준으로 하면은 10박 11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뭐 늘 그랬던 것처럼 10박 11일 동안 주로 운전만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타고 다닐 차는 저 제네시스 GV80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GV80은 유럽에서 좀 크단 말이에요. 타고 다니기가. 그거보다 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갔고 사실 적절한 차는 GV70 디젤인데 그거는 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G70 슈팅 브레이크랑 GV80이랑 두 개를 요청을 했는데 GV80이 당첨이 됐습니다. GV70 디젤이면 딱 좋은데 거기서 타고 다니기 적당한 크기에 그 정도면은 장거리 가기에도 무리 없는 승차감. 거기다가 GV70 디젤은 아직 시승을 안 했으니까 시승기 찍기도 좋고, 뭐 GV80은 디젤은 시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GV80 3.0 디젤이고요. 뭐 제가 고를 수는 없지만 가솔린이 아닌 게 다행이죠. 가솔린 어떻게 타고 다녀요? 아휴, 이 GV70 2.5도 진짜 빡센데 GV80 2.5면은 아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디젤이 됐고요. 색상이 멜버른 그레이인가? 그 저 원래 색상이 뭐 카디프 그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카디프 그린, 그게 살 건 아니지만 색상 자체는 이뻐서, 그러니까 예쁜 것과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카디프 그린이 예쁘긴 예쁜데 그래 잘 됐네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대요, 색상이.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저 아직도 고민 중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내가 정하면 웬만하면 다 가잖아요. EU 안에 쉥겐은 그냥 쉥겐 아닌 것도 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생각할 게 되게 많아져 갖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지금 1순위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북유럽의 끝 노르트캅이거든요. 가장 끝 북위 72도 거기를 가고 싶은데 거기가 노르웨이예요. 그래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여기는 다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노르웨이는 지금 입국이 제한이어갖고 제가 노르웨이 대사관이랑 전화 되게 많이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얼마 전에는 또 9월 1일자로 그 풀렸다고 또 뉴스도 떴는데, 어쨌든 제 1순위가 거긴데 거기 가려면은 스웨덴, 핀란드 지나서 그 다음에 노르웨이인데, 그러니까 핀란드 조금 지나서 바로 노르웨이 국경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 국경이 북위 68도예요. 북위 68도면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여기가 북위 37도 38분인데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노르웨이 국경에서 막혀갖고 돌아오면은 그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 얼마나 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먼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길이 좁아갖고, 특히 이제 스톡홀름 지나서부터는 거의 뭐 고속도로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다 국도거든요. 국도 뭐 그래봐야 최고 속도 80.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북위 68도에서 막혀갖고 돌아오면은 진짜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고민입니다. 그건 아니면 그냥 벌써 결정했죠. 그거 다음이 그냥 가장 무난한 스페인인데,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스페인 여기는 그냥 가장 무난하게 국경 통과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무난한데 별로 흥미가 안 생기네요. 거기는 이상하게. 왜냐면 여러 번 갔던 곳이기도 하고, 북유럽은 그동안 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봤는데 스페인 거기는 뭐 여러 번 가봤, 특히 독일, 프랑스 지겨워갖고 그래도 별로 안 땡겨요. 그래서 1순위가 거기입니다. 만약에 북유럽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 그냥 텅텅 빈. 그래서
지도 이렇게 싹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가는 길에 그 지도상에 표시되는 그 마을은 있는데 막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뭐 거의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갖고 근데 그 캠핑장은 거의 특성상 캠핑장은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로 차에서 자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니면 뭐 캠핑장에서 자든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예, 막간을 이용해서 마이크 바꿔봤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사용하던 ETM008인데요. 제가 이거 왜 바꿔봤냐면은 GV70이랑 GV80이랑 이게 실내 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GV80이 조금 넓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사용하던 008이든 009든 이 케이블의 길이가 약간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GV70에는 이게 딱 맞는데 GV80에는 이게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갖고 제가 그 어디서 막 굴러다니는 연장 케이블 한번 꽂았는데 어저께 해보니까 그 연장 케이블 하니까 약간 좀 잡음이 생기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만약에 ETM008도 지금 연장 케이블 연결한 상태인데 하면은 잡음이 나나 그거 테스트 중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ETM008이 이게 와이파이 존에서 잡음만 안 생기면은 그냥 계속 사용해도 되는데 이게 특히 그 유럽에 가면은 유달리 더 와이파이 그 존에서 고주파이 너무 많이 나갖고 제가 그냥 새로 샀거든요. ETM009 이게 고주파음은 안 나요. 그리고 목소리도 더 좋아요. 근데 뭔가 이거에 비해서 수음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볼륨으로 얘기를 해도 이게 조금 소리가 약하게 잡혀갖고 만약에 노면이 안 좋은 곳 가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잘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조용한 거 이런 데서는 이게 더 음색이 더 좋은데 이번에 만약에 북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 7,000km 정도 운전하고요. 스페인 쪽으로 가면은 한 5,000km 정도 운전합니다. 근데 스페인 쪽 갔다 오는 게 훨씬 빠르죠. 이게 거리가 짧아서가 아니라 도로가 좋아서 다 고속도로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진짜 쉽죠. 그냥 다 쭉쭉 뻗은 고속도로니까. 그러니까 쉬우니까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투알 타고 한번 쭉 내려갔던 곳이어서 별로 이제 흥미가 안 생기죠. 물론 뭐 언니들은 스페인이 예쁜데 근데 북유럽도 예쁘죠. 근데 북유럽 뭐 예뻐봐야 그 뭐 북이 60도 이상 올라가면 사람이 없는데 남자고 여자고 간에 사람이 없는데 뭐 예쁜 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 가면 뭐 술록 이런 거 맞아. 술록. 지하 2층에 자리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하 2층에 자리 있다는데요. 1층에 자리가 있긴 있는데 작군요. 그럼 뭐 지하 2층에 어제는 손님이 없는 거였구나. 토요일인데가 아니라 토요일에서 더 많나? 지하 2층에 자리가 있긴 있군요. 저 끝에 두 자리가 있어요. 두 자리가 다행히도 그 벽 쪽에 두 자리가 있어갖고 제가 벽 쪽에 대야죠. 제가 또 벽 쪽에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확히는 구석에 되는 거.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후딱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빨라서 좋네요. 이렇게 서류 봉투에 줍니다. 자,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 조금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짐 싸야죠. 이게 총 3장을 주네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서가 있고요. 리절트 컨퍼메이션 레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권 사본이 있고요. 판정, 네거티브 나왔습니다. 시험 결과 not detected. 그렇지. 제가 양성일 리가 없죠. 지혜만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여기에 검제 채취 일시도 나오네요. 9월 3일 4시 23분. 제가 실제로는 1시 10분쯤에 받았는데 4시 23분 3시간 보너스로 주는군요. 그리고 결과 일자는 9월 4일 4시 18분. 제가 12시 4시간 또 벌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깔끔하긴 하네요. 유료템이어서 11만원. 과연 유럽에 가서 이게 쓸모가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인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북유럽 가잖아요. 그러면 덴마크, 스웨덴 지날 때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웨덴 대사관도 전화해봤어요. 스웨덴 대사관에 전화해보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은 한국발 저 PCR 테스트 이거 72시간 내에 이게 있어야 된대요. 근데 육로로 갈 때는 필요 없대요. 제가 처음에 물어보니까 거기 대사관 여직원이 육로는 잘 모르고 그럼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다시 전화를 해준다고 되게 친절하죠. 그래서 전화 다시 왔거든요.
스웨덴 경찰청 사이트에 자기가 접속해서 확인해 봤다고 그랬더니 덴마크 쪽에서 입국할 때는 PCR 이게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그린 컨트리, 자기네들이 지정한 노르딕 나라들, 덴마크, 핀란드, 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여기서 이제 오는 입국을 하면은 육로로 PCR 테스트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즉 만약에 제가 북유럽에 가게 되면은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괜히 한 거죠. 괜히 지금 돈 쓴 거예요. 11만 원. 아유 아까워. 예, 그래서 오늘은 끝입니다.